인생의 깊이를 알아갈수록 드라마 같은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난다고 하죠.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어떤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가슴 시린 진실과 뜨거운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시니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50대에서 70대 시니어 세대의 가정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자식 간의 갈등, 부부 간의 오해,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피어나는 사랑과 용서, 때로는 충격적인 과거까지 담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 혹은 오디오로 흘러나오는 제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아마 여러분의 가슴을 저미는 공감과 함께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희망찬 여정을 함께 하시게 될 겁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삶의 깊은 단면을 보여주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할 것입니다. 저와 함께 이 감동적인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이야기의 주인공은 순자 씨입니다. 50대 중반의 순자 씨는 지난 세월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온 여인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아들과 딸을 키워냈죠. 그녀에게는 삶이 곧 자식이고 자식이 곧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런 순자 씨의 곁에 어느 날 마치 가을 바람처럼 부드럽게 스며든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준수 씨였죠. 준수 씨는 순자 씨와 같은 아픔을 겪고 홀로 된 지 오래된 따뜻하고 다정한 남자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아픈 마음을 나누는 좋은 친구라 생각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고독한 시간을 채워주는 존재.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감정은 깊은 강물처럼 흐르기 시작했고 이내 잔잔한 물결이 파도가 되어 몰아치듯 그들의 마음에 사랑이라는 이름의 꽃이 피어났습니다. 나이가 들어 다시 시작하는 사랑은 젊은 날의 그것과는 또 달랐습니다. 불꽃처럼 타오르기보다는 숯불처럼 잔잔하고 깊게 타들어가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더 큰 사랑이었죠. 준수 씨는 순자 씨에게 잊고 지냈던 설렘과 행복을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순자 씨 또한 준수 씨의 텅 빈 마음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죠.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미소 짓게 되는 완벽한 반쪽이 된 듯 했습니다. 이들의 사랑은 주변의 많은 시니어 친구들에게도 큰 기감이 되었습니다. 순자 씨와 준수 씨를 보면 정말 부러워. 황혼에도 저런 사랑을 할 수 있다니. 친구들의 한마디 한마디는 순자 씨의 마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랑의 길에 꽃길만 놓여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황혼 재혼의 길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넘어야 할 산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식들이었죠. 순자 씨의 딸 현수는 엄마의 새로운 시작을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엄마 인생은 한 번이잖아. 행복하게 사는 게 최고지. 아빠가 살아계셨어도 엄마가 행복하길 바라셨을 거야. 현수의 밝고 긍정적인 응원은 순자 씨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철수는 달랐습니다. 그는 완강히 순자 씨의 재혼을 반대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 못해드린 것도 아닌데 꼭 그러셔야겠어요? 남들 보기에 뭐라 하겠어요?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철수의 격앙된 목소리는 순자 씨의 가슴을 찢어 놓는 듯 했습니다. 자식들의 반대, 특히 아들의 극렬한 반대는 순자 씨에게 깊은 상처와 번뇌를 안겨주었습니다. 오랜 시간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지난 세월이 무색할 만큼 철수는 엄마의 행복을 이해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준수 씨의 딸 지혜 역시 아버지의 재혼에 대해 복잡한 신경을 내비쳤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행복을 빌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머니의 빈자리를 완전히 채울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순자 아주머니는 좋은 분 같지만 저희 어머니가 계시던 자리를 다른 분이 채우는 건 아직. 지혜의 말 속에는 아직 전처에 대한 애틋함과 새로운 가족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주저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준수 씨와 함께 자식들을 설득하기 위해 수없이 노력했습니다.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며 다정한 대화를 시도하기도 하고 조심스럽게 서로의 입장을 이해시키려 애썼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자식들도 부모의 행복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설득과 부모의 진심 어린 사랑이 자식들의 굳게 닫혔던 마음을 열었던 것이죠. 어렵사리 허락된 재혼은 순자 씨와 준수 씨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서막을 알리는 축복과 같았습니다. 그렇게 재혼 후 5년, 순자 씨와 준수 씨는 서로에게 둘도 없는 짝꿍이자 영원한 동반자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취미를 존중하고 아침마다 함께 산책하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순자 씨는 자신과 준수 씨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아들 철수도 가끔 찾아와 살갑게 대하고 손주들도 살갑게 할머니 할아버지를 따르는 모습에 순자 씨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황혼 로맨스는 주변 사람들에게 신이어 재혼의 모범 답안처럼 보였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낸 견고하고 아름다운 사랑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늘 예고 없이 찾아오듯 예기치 않은 파고 또한 잔잔한 바다 위에 거대한 그림자를 들이우기 마련입니다. 어느 날 준수 씨의 집에 예고 없이 찾아온 한 젊은 여인의 등장은 이 평화로운 가정을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단정하면서도 강단 있어 보이는 그녀는 차분한 얼굴로 준수 씨와 순자 씨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망설임 없이 준수 씨를 향했고 그 눈빛 속에는 어딘가 모를 비장함과 동시에 오랜 응어리가 서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아버지라는 단어는 순자 씨의 귓가에 맴돌며 낯선 울림을 주었습니다. 준수 씨는 그 젊은 여인의 얼굴을 본 순간 얼어붙은 듯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을 순자 씨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마치 오래전 봉인된 기억이 한순간에 해제된 듯 준수 씨의 눈빛은 혼란과 경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젊은 여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연이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숨겨진 딸입니다. 그 한마디는 순자 씨의 평화로운 일상을 산산조각 내는 날카로운 비수 같았습니다. 순자 씨의 심장은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했고 온몸의 피가 식어버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두 손은 무의식 중에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사랑했고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을 거라 믿었던 이 견고한 관계에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숨겨진 딸. 과연 이 젊은 여인의 등장은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까요? 순자 씨는 이 충격적인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녀의 굳건했던 사랑과 평화로운 가정은 이 폭풍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준수 씨의 숨겨진 과거는 대체 무엇이며 그는 왜 지금까지 이 사실을 철저히 감춰왔을까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맺어진 이 부부에게 그리고 그들의 새로운 가족에게 찾아온 이 거대한 시련은 과연 어떤 결말을 향해 달려갈까요? 여러분, 다음 이야기에서 충격적인 과거의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는 순간을 함께 해주세요.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날 저녁 순자 씨의 세상은 마치 폭풍우가 몰아친 바다처럼 요동쳤습니다. 아버지의 숨겨진 딸이라는 현숙 씨의 한마디는 맑은 하늘에 떨어진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 같았죠. 믿을 수 없다는 듯 얼어붙은 순자 씨 앞에서 준수 씨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해졌습니다. 오랫동안 감춰왔던 비밀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예고도 없이 터져버릴 줄은 그도 미처 예상치 못했을 겁니다. 준수 씨는 허둥지둥 현숙 씨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현숙 씨는 차갑게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순자 씨에게는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싸늘한 눈빛을 던졌죠. 순자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물었습니다. 저 아이가 대체 누구예요? 준수 씨? 당신의 딸이라니요? 준수 씨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순자 씨의 마음속에 의심과 배신감이라는 독버섯처럼 빠르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뜨거운 덩어리가 치밀어 올랐고 식어버린 머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지난 5년간 그와 함께했던 모든 시간이 한순간에 거짓처럼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그의 다정했던 눈빛, 따뜻했던 손길, 그리고 자신만을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목소리, 이 모든 것이 가면에 불과했단 말인가. 순자 씨는 억장이 무너지는 고통 속에서 겨우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현숙 씨는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강현숙입니다. 제 어머니는 준수 씨가 젊은 시절 방황하던 시기에 만나셨던 분이세요. 저희 어머니는 저를 낳고 혼자 힘겹게 키우시다가 몇 해 전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계셨을 겁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순자 씨의 심장을 찢어놓는 칼날과 같았습니다. 잊고 살았던 혹은 의도적으로 묻어두었던 과거의 상처가 난데없이 불쑥 튀어나와 그녀의 행복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자식들을 키우며 견뎌왔던 외로움, 그리고 준수 씨를 만나 비로소 찾아왔다고 믿었던 평온함이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준수 씨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순자 씨, 이건 오해야. 그러니까 내가 정말 미안해. 할 말이 없어. 그의 변명은 이미 상처 입은 순자 씨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함께 지독한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누구보다 믿었던 사람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눈물이 마구 쏟아지려는 것을 애써 참았습니다. 그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현숙 씨는 차가운 시선으로 준수 씨와 순자 씨를 번갈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찾아온 게 아니라 제 잃어버린 반쪽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녀의 말은 미스터리함을 더했고 순자 씨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표가 떠올랐습니다. 잃어버린 반쪽? 그게 무슨 의미란 말인가? 결국 그날 밤 현숙 씨는 어둠이 짙게 깔린 집을 뒤로 한 채 돌아갔습니다. 순자 씨와 준수 씨는 서로에게 아무 말도 건넬 수 없었습니다. 정적이 흐르는 집안에는 깨진 유리 조각처럼 날카로운 침묵만이 맴돌았습니다. 순자 씨는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새웠습니다. 배신감과 함께 자신에게 닥쳐온 이미지의 상황이 그녀를 깊은 절망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숨겨진 딸이라는 존재는 그녀가 꿈꿔왔던 완벽한 황혼 로맨스에 드리운 거대한 그림자였습니다. 과연 준수 씨가 이 사실을 몰랐던 것일까? 아니면 알면서도 자신을 속여왔던 것일까? 그녀의 마음속은 혼란의 안개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준수 씨를 어떻게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평생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던 자신의 삶이 한순간에 송두리째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 씨는 아들 철수와 딸 현수에게 이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현수는 놀란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엄마, 그게 정말이에요? 준수 아버님에게 숨겨진 딸이 있었다니요? 그럼 그동안 왜 말씀을 안 하셨대요? 현수의 걱정 어린 물음은 순자 씨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철수는 처음에는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황혼 재혼이 다 그렇죠. 남들이 그렇게 반대할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까지 터뜨리시다니요. 그의 비난은 마치 덫에 걸린 순자 씨의 발목을 더욱 옥죄는 듯했습니다. 철수는 이미 오래전부터 준수 씨와의 재혼을 탐탁지 않게 여겼던 터라 이 사건을 빌미 삼아 순자 씨의 모든 것을 비난했습니다. 이런 일이 터지면 제가 뭐가 됩니까? 사돈들 보기에 얼마나 창피한 줄 아세요?
철수의 원망 섞인 목소리는 순자 씨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준수 씨의 딸 지혜에게도 이 소식은 날벼락과 같았습니다. 평온했던 가정에 느닷없이 나타난 이복 동생이라니. 지혜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격앙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저한테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잖아요. 엄마가 얼마나 상심하실지 생각해 보셨어요? 지혜의 목소리에서는 실망감과 배신감이 역력했습니다. 준수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비밀이 온 가족을 혼란에 빠뜨릴 줄은 알았지만 그 파장이 이리도 클 줄은 미처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는 모든 상황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현실은 더욱더 잔인하게 그를 몰아세웠습니다. 그날 이후 순자 씨와 준수 씨의 집에는 웃음꽃이 사라졌습니다. 식사 시간은 어색함과 침묵으로 가득했고 두 사람의 눈빛에는 깊은 상처와 실망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준수 씨는 순자 씨에게 끊임없이 용서를 구하고 과거의 오해를 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잠시 방황했던 시기에 만난 여인과의 짧은 인연이었고 그녀가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은 까맣게 몰랐다고 했습니다. 뒤늦게 그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만 전해 들었지만 당시 그는 이미 다른 가정을 꾸린 상태였고 상대방 여성도 홀로 아이를 키우겠다며 연락을 끊어버렸다고요. 그래서 정말 현숙 씨가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을 그녀가 찾아오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었다고 애원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지만 순자 씨의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뒤였습니다. 지난 5년간 쌓아왔던 신뢰의 탑이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 그녀는 삶의 모든 의욕을 잃어버렸습니다. 식음도 전폐하고 밤에는 한숨조차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겪었던 남편의 부재로 인한 깊은 고통과 외로움이 이제는 자신에게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물밀듯 밀려와 그녀를 잠식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현숙 씨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녀가 아버지를 찾아온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저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숨겨진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준수 씨의 과거에 또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순자 씨는 이 혼란스러운 감정 속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사랑과 배신,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길을 잃은 이들의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더욱더 깊은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 거대한 폭풍 속에서 이 가족들은 과연 다시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숨겨진 딸 현숙 씨가 던진 잃어버린 반쪽이라는 수수께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현숙 씨가 사라진 그날 밤 순자 씨의 집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침묵에 갇혔습니다. 준수 씨는 고개를 떨군 채 순자 씨의 굳게 닫힌 방문 앞에서 몇 시간을 망설이다 돌아섰습니다. 그는 순자 씨의 배신감과 고통을 알기에 감히 문을 두드릴 용기가 없었습니다. 순자 씨 또한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했습니다. 눈은 뜨겁게 달아올랐지만 흘릴 눈물조차 메말라버린 듯했습니다. 지난 5년간 쌓아온 사랑과 신뢰가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잔인한 밤이었습니다. 그녀는 준수 씨의 다정한 눈빛 뒤에 이런 감춰진 비밀이 있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만당했다는 뼈아픈 상처가 그녀의 심장을 갉아먹는 듯했습니다. 다음 날 준수 씨는 며칠 밤낮으로 순자 씨의 마음을 돌리려 애썼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사과하며 현숙 씨의 존재에 대해 몰랐다고 거듭 해명했습니다. 젊은 시절 세상 물정 모르고 방황하던 때에 만난 여인이 현숙 씨의 어머니였고 짧은 만남 끝에 헤어진 후 그녀가 임신했다는 소문만 들었을 뿐 구체적인 연락이나 만남은 없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당시 그는 이미 다른 여인과 결혼을 앞둔 상황이었고 현숙 씨의 어머니도 홀로 아이를 키우겠다고 단호히 말하며 그의 개입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저 현숙 씨 어머니의 선택을 존중하고 미안한 마음에 뒤늦게라도 도움을 주려 했으나
이미 때는 늦어 현숙 씨의 어머니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 버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준수 씨는 눈물을 흘리며 순자 씨 정말이야. 내가 정말 몰랐어. 현숙이가 그렇게 혼자 힘들게 자랐을 줄은 진심으로 미안해. 내 불찰이야. 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의 마음은 이미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준수 씨의 눈물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몰랐을까? 아니면 알면서도 내게 숨겨왔던 걸까? 의심의 덩어리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커져만 갔습니다. 그녀에게 준수 씨는 이제 더 이상 완벽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변명이 진심일지라도 그녀에게는 이미 너무나 큰 상처를 입힌 사실만이 중요했습니다. 이 소식은 순자 씨의 자녀들에게도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딸 현수는 혼란스러운 엄마를 보며 마음 아파했고 철수는 기다렸다는 듯 준수 씨와 순자 씨의 재혼을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시작부터 잘못된 인연이었어요. 이제라도 헤어지시고 원래 자리로 돌아오시는 게 맞습니다. 철수의 냉정한 말은 순자 씨의 마음을 두 번 죽이는 것과 같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자식에게까지 손가락질을 받게 된 준수 씨를 보며 순자 씨는 더욱 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준수 씨의 딸 지혜 역시 아버지에 대한 실망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힘들게 키우셨는지 잘 알아요. 하지만 이렇게 큰 비밀을 저에게까지 숨기셨다는 건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현숙 씨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아버지에게 연락 한 번 없었다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숨겨진 딸이라니 저희 가족이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지혜의 질문은 준수 씨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던 며칠 후 현숙 씨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온 듯했습니다. 그녀는 차분한 얼굴로 준수 씨와 순자 씨 앞에 마주 앉아 무거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반쪽을 찾는다고 말씀드렸을 때 아버지는 저를 이상하게 보셨죠. 사실 제가 찾는 건 바로 제 쌍둥이 언니입니다. 현숙 씨의 고백은 순자 씨와 준수 씨를 또 한 번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준수 씨는 그야말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쌍둥이 언니라니? 내가 쌍둥이 아빠였다고? 그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숙 씨는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늘 병약하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는 제게 너에게는 언니가 있어. 꼭 언니를 찾아야 해. 라는 말을 수없이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아주 어릴 적 병원에 입원했을 때 돈이 없어 언니를 다른 곳으로 보내야만 했다고 했습니다. 언니는 훨씬 더 몸이 약했고요. 어머니는 언니를 찾으려 평생을 헤매셨지만 끝내 찾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유언으로 제게 언니를 꼭 찾아달라고 하셨죠. 어머니는 언니의 특징 몇 가지와 언니가 보내진 곳에 대한 단서를 남기셨습니다. 병원 기록, 그리고 언니를 입양 보냈던 고아원의 이름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그 고아원의 원장 선생님이 순자 씨와 같은 보육원에서 일하셨다는 기록을 찾았습니다. 이때 순자 씨의 머릿속에 성광처럼 스치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자신이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시절, 특히 아픈 아기들을 돌보던 기억. 그리고 유독 몸이 약해 늘 심장이 아팠던 한 여자아이, 그 아이를 돌보며 정이 많이 들었던 기억. 하지만 그 아이는 어느 날 갑자기 병세가 악화되어 큰 병원으로 옮겨졌고 그 후 다시는 볼 수 없었습니다. 원장 선생님은 그 아이가 좋은 부모에게 입양되었다고만 했을 뿐 더 이상 자세한 이야기는 해주지 않았었습니다. 순자 씨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수십 년 전의 일이었고 그저 우연의 일치일 거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현숙 씨의 눈빛과 이야기는 자꾸만 잊고 싶었던 기억을 소환했습니다. 준수 씨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자신이 한 여인에게서 두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모른 채 버려두었다는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순자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현숙 씨에게 물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무엇이었나요? 현숙 씨는 오래된 서류 하나를 꺼내며 희미해진 글씨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심장을 앓던 아이 이름은 현아. 그리고 당시 몸이 아파 제대로 돌보지 못해 병원에서 김연아라는 임시 이름이 붙었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그 아이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믿고 다른 이름을 지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김연아. 손자 씨의 머릿속을 스치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둘째 딸 현수의 어릴 적 이름. 입양되기 전 보육원에서 지어주었던 이름은 김연아였습니다. 순자 씨는 남편과 결혼한 후 아이가 없어 힘들어하던 차에 남편과 상의 끝에 어렵사리 보육원에서 한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현수였습니다. 당시 순자 씨는 아이를 입양하는 과정에서 아이의 출생 배경이나 친부모에 대한 정보는 자세히 알 수 없었습니다. 오직 버려진 아이라는 사실만으로 가슴 아파하며 그 아이에게 현수라는 새 이름을 지어주고 애지중지 키워왔습니다. 세상에 설마. 순자 씨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현수의 어릴 적 심장병 이력, 보육원에서의 만남, 그리고 현숙 씨의 어머니가 찾던 쌍둥이 언니 김연아. 모든 퍼즐 조각이 섬뜩하게 맞춰지는 듯 했습니다. 준수 씨도 순자 씨의 표정 변화를 읽으며 자신의 딸 현숙의 쌍둥이 언니가 다름 아닌 순자 씨의 딸 현수일지도 모른다는 엄청난 진실을 직감했습니다. 이 얼마나 잔인하고 운명적인 장난인가. 두 사람의 심장은 동시에 쿵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자신들의 재혼으로 맺어진 두 가족이 사실은 얽히고 설킨 핏줄로 인해 이미 오래전부터 연결되어 있었다는 이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그들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숙 씨가 찾아온 잃어버린 반쪽이 바로 순자 씨의 딸 현수였다니. 이 예상치 못한 전개는 이들의 황혼 로맨스를 넘어 두 가족의 뿌리 깊은 운명을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엄청난 비밀은 어떻게 밝혀질 것이며 현수는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리고 현숙 씨의 진정한 목적은 단지 언니를 찾는 것이었을까요? 사랑으로 시작된 관계가 핏줄로 묶여버린 복잡한 운명 속에서 순자 씨와 준수 씨 그리고 현숙 씨와 현수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 모든 진실의 파편들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김연아. 순자 씨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그 이름은 마치 수십 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온 메아리처럼 텅 빈 공간을 울렸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요동쳤습니다. 머릿속은 뒤엉킨 실타래처럼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성광처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섬뜩한 기시감이 그녀를 덮쳐왔습니다. 현수가 아기였을 때 병원에서 심장 질환으로 힘들게 버텨내던 모습, 그리고 보육원에서 지어주었던 그 이름 김연아. 그 이름을 자신이 바꿔주기 전까지 현수는 김연아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준수 씨 역시 순자 씨의 굳어버린 얼굴과 떨리는 입술에서 나오는 김연아라는 이름에 순간적으로 숨을 멈췄습니다. 그의 얼굴은 절망과 죄책감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모르쇠로 일관했던 과거의 그림자가 이렇게 잔인한 현실로 눈앞에 펼쳐질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한 여인에게서 태어난 두 딸을 방치한 것도 모자라 그중 한 딸은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의 입양 딸로 자라고 있었다니. 이 얼마나 기고한 운명의 장난이란 말입니까? 그의 이성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사실이었습니다. 현숙 씨는 순자 씨와 준수 씨의 표정 변화를 읽으며 차분히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늘 언니를 찾아달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돌보지 못했던 불쌍한 아이, 자신의 살부치를 찾아달라고요. 저도 언니의 존재를 알게 된 후로 밤낮으로 자료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다 오래된 기록에서 언니가 입양된 후에도 병원에서 꾸준히 치료받았다는 기록을 찾았어요. 그 기록에 입양 후의 이름도 적혀 있더군요. 현수 양의 입양 기록은 너무 오래되어 찾기 힘들었지만
병원 기록과 제가 찾은 고아원 기록이 일치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언니를 입양한 어머니가 순자 아주머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현숙 씨의 마지막 말은 마치 망치로 순자 씨의 머리를 내리치는 듯 했습니다. 순자 씨는 억장이 무너지는 고통 속에서도 필사적으로 마지막 희망의 끈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현수는 내 딸이야. 내가 내 손으로 키웠어. 당신이 뭔데 내 아이에게 함부로 그런 말을 해. 그녀의 목소리는 갈기갈기 찢겨나갈 듯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현숙 씨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들고 있던 빛바랜 사진 한 장을 순자 씨에게 내밀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초라한 고아원 배경으로 품에 안긴 두 아이를 따뜻하게 바라보고 있는 젊은 현숙 씨의 어머니와 그 옆에서 봉사활동 복장을 한 순자 씨의 모습이 흐릿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진 속의 젊은 순자 씨는 어릴 적 현수를 애틋하게 바라보고 있었고 현수 곁에는 왠지 모르게 자신과 닮은 또 다른 아이, 바로 현숙 씨가 작게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 씨의 눈에서 굵은 눈물 방울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움켜쥐었습니다. 이 사진 한 장이 그녀의 지난 세월, 그녀가 믿어왔던 모든 것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자신의 딸 현수가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준수 씨의 친딸이었다니, 그리고 현숙 씨의 쌍둥이 언니였다니, 이 모든 운명의 장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지난 세월 아이가 없어 고통스러워하던 자신에게 찾아온 소중한 생명 현수. 그 아이에게 누구보다도 뜨거운 모성애를 쏟으며 키워왔던 그녀였습니다. 이제 이 진실을 알게 된 이상 현수를 어떻게 마주해야 할까요? 현수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을까요? 그 모든 생각들이 순자 씨의 심장을 찢어 놓는 듯 했습니다. 준수 씨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현수가. 그리고 순자 씨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 어리석음이, 내 무책임함이 이렇게 큰 상처를 드리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용서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슬픔과 죄책감으로 범벅이 되어 떨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난날을 후회하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한때의 방황이 나온 결과가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줄은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이죠. 하지만 현숙 씨는 준수 씨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습니다. 사과가 필요해서 온 게 아닙니다, 아버지. 제가 원했던 건 오직 언니를 찾는 것이었고 이제 언니가 어디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다만 언니가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것이 가장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돌아가실 때까지도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했던 것처럼 저 역시 당신을 쉽게 용서할 수는 없을 겁니다. 현숙 씨의 단호한 말은 준수 씨의 죄책감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그녀의 아픔은 단순히 쌍둥이 언니를 찾는 것을 넘어 친아버지로부터 버려진 것에 대한 오랜 상실감과 배신감으로 깊게 얼룩져 있었던 것입니다. 순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현숙 씨의 사진을 다시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현수에게는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평생 자신이 입양아라는 사실을 모르고 자랐는데, 그리고 이제 와서 친부모가, 게다가 그 친부가 당신이라고 하면 현수가 받을 충격은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순자 씨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현수를 키우면서 언젠가 현수가 입양아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를 늘 걱정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복잡하고 충격적인 형태로 밝혀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온 존재가 흔들리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결국 그날 밤 현숙 씨는 현수와 만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진실이 현수에게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감당할 준비가 된 후에 언니를 다시 찾아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현수와 철수 그리고 지혜에게 이 모든 사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순자 씨와 준수 씨는 밤새도록 잠 못 이루며 고뇌했습니다. 이복 남매이자 친자매가 될 현수와 현숙, 그리고 친아버지와 양어머니이자 사실은 자신의 친할머니와 다름없는 순자 씨의 존재. 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관계는 이제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진실이 밝혀졌을 때 현수는 자신의 존재와 가족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충격을 받은 현수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철수와 지혜는 또 어떻게 반응할까요? 오해와 갈등, 배신감으로 가득 찼던 이들의 관계는 이 엄청난 진실 앞에서 어떻게 변화할까요? 사랑과 용서,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아가는 이들의 이야기는 폭풍의 한가운데로 여러분을 이끌 것입니다. 가슴 깊이 파고드는 이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과연 이들은 각자의 자리를 찾아 다시 평온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이후 순자 씨의 집에는 마치 시한폭탄이 놓인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준수 씨는 순자 씨의 옆에서 떠나지 않고 끊임없이 위로하고 용서를 빌었지만 순자 씨의 눈빛은 이미 깊은 수렁에 빠진 듯 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의 과거에서 시작된 충격적인 진실은 그녀의 모든 것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현수가 자신의 입양 딸이라는 사실을 늘 소중하게 품고 있었지만 현수가 준수 씨의 친딸이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배신감과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두 사람 사이에서 벌어진 이 비극적인 운명의 장난을 그녀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바로 현수였습니다. 순자 씨는 지난 세월 동안 현수가 입양하라는 사실을 단 한 번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혹여 현수가 상처받을까, 친부모를 찾아 떠나버릴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친부가 자신이 사랑하는 준수 씨이며 또 다른 쌍둥이 자매가 존재한다는 이 엄청난 진실을 어떻게 현수에게 전해야 할까요? 순자 씨는 현수가 겪을 충격과 혼란을 생각하면 숨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밤늦도록 잠 못 이루고 과거를 되짚었습니다. 현수를 처음 품에 안았던 순간, 작은 심장이 약해 늘 조심스럽게 돌봤던 시간들. 그녀에게 현수는 그저 심장으로 낳은 자식이 아니라 자신의 살을 찢고 낳은 자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준수 씨 역시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자신의 어리석고 무책임했던 젊은 시절의 행동이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순자 씨에게 무릎을 꿇고 다시 한번 용서를 구했습니다. 순자 씨, 현수에게 이 모든 걸 알리지 말고 우리만 아는 비밀로 묻어두면 안 될까요? 현수가 겪을 상처는 제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의 말은 일리가 있었지만 순자 씨는 이미 깨져버린 거울 조각처럼 산산조각난 진실을 영원히 감출 수는 없으리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언젠가 밝혀질 진실은 더 큰 파국을 불러올 것입니다. 결국 두 사람은 현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렵게 현수를 마주한 날 순자 씨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준수 씨는 현수의 손을 잡고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현수의 입양 사실부터 꺼냈습니다. 현수야, 사실 너는... 순자 씨는 현수가 입양되었다는 말을 꺼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현수는 당황스러운 얼굴로 부모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아빠 왜 그러세요?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그녀의 얼굴에는 의아함과 함께 불안감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이내 준수 씨는 이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젊은 시절 방황, 현숙 씨의 어머니와의 만남, 그리고 현숙 씨가 찾아와 밝힌 쌍둥이 언니의 존재까지.
현수는 부모님의 말을 들으면서도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듯한 몽롱한 상태였죠. 그러나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현수의 얼굴은 급격하게 창백해졌습니다. 제가 준수 아빠의 친딸이라고요? 그럼 엄마는 저의 친엄마가 아니고요? 그리고 저한테 쌍둥이 언니가 있다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차 떨리기 시작했고 이내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되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말도 안 돼. 엄마 아빠. 절 놀리는 거죠? 그럴 리가 없잖아요. 현수는 거실에 있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았습니다. 그녀가 보았던 현숙 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자신과 닮았던 그 모습. 그리고 준수 씨의 눈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지난 세월 자신이 살아온 인생이 과연 진짜였는지에 대한 존재론적인 혼란에 빠져버렸습니다. 평생 자신을 낳아 길러준 유일한 어머니라고 믿었던 순자 씨, 그리고 새로 가족이 되어준 준수 씨. 이제 그 모든 관계가 송두리째 뒤바뀌는 충격적인 진실 앞에 현수는 설 자리를 잃은 듯 했습니다. 저는 대체 누구예요? 제가 누군데요? 저는 지난 세월을 무엇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녀는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은 가족들에게도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순자 씨의 아들 철수는 현수가 친동생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원흉이 준수 씨 때문이라는 생각에 준수 씨에게 맹렬한 분노를 퍼부었습니다.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군요. 제가 재혼을 그렇게 반대했을 때 엄마의 행복을 위한다더니 결국 이게 뭡니까? 누나에게는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충격을 받아야 합니까? 철수의 비난은 이미 죄책감에 시달리던 준수 씨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준수 씨의 딸 지혜 역시 현수에게 전화를 걸어 위로하려 했지만 자신 역시 혼란스러웠습니다. 순자 씨의 딸이자 자신의 시누이였던 현수가 이제는 자신의 이복 여동생이 되는 기묘한 상황. 지혜는 현수가 느낄 상실감과 혼란을 이해하면서도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낯설고 불편했습니다. 현수야, 내가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너무 힘들어하지 마. 내 옆에 내가 있잖아. 지혜의 위로는 현수의 귀에 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던져버리고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현수는 며칠 밤낮을 방에 틀어박힌 채 누구와도 대화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깊은 절망감 속에서 자신을 가두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런 현수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현수의 방문 앞에서 밤새워 허느꼈습니다. 자신이 이 모든 것을 비밀로 간직했어야 했는지 아니면 더 일찍 진실을 말했어야 했는지에 대한 수많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준수 씨 역시 현수의 방문 앞에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친부로서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은 그를 더욱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이 혼돈의 시기에 현숙 씨가 다시 준수 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현수가 모든 진실을 알았다는 소식을 들은 듯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안타까움과 함께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언니가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언니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든 것 같아 죄송합니다. 하지만 언니가 알아야 할 진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현숙 씨의 입에서 또 다른 진실이 나올 수 있다는 말에 순자 씨와 준수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또 어떤 폭풍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인가요? 현숙 씨는 과연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요? 그리고 현수는 이 모든 진실을 감당하고 자신만의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사랑과 배신, 용서와 이해의 경계선이 모호해진 이들의 이야기는 다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현수는 핏줄이라는 새로운 연결고리를 통해 자신의 뿌리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파란만장한 가족은 이 모든 역경을 딛고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언니가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언니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든 것 같아 죄송합니다.
하지만 언니가 알아야 할 진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현숙 씨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거실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순자 씨와 준수 씨는 이 모든 혼란 속에서 또 어떤 폭풍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인가 하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현수가 방에 틀어박혀 방문조차 열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이 남아있다는 것은 너무나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현숙 씨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언니를 포기해야 했을 때 아무에게나 보낼 수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언니가 입양될 고아원을 직접 찾아다니셨고 그때 순자 아주머니를 만나셨다고 했습니다. 순자 씨의 심장이 다시 한번 쿵 하고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현숙 씨의 말이 이어질수록 잊고 싶었던 아련한 기억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오래전 자신이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시절 특히 심장이 약했던 현아를 지극정성으로 돌봤던 기억. 그리고 그 현아를 찾아왔던 늘 병약하고 슬픈 눈을 가진 한 젊은 여인의 모습. 그 여인은 멀리서 현아를 바라만 볼 뿐 좀처럼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순자 씨는 그 여인의 애끓는 모성의 마음이 아파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이가 많이 아파서 마음이 아프시죠.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 돌볼게요. 그리고 현아가 정말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좋은 부모를 만날 수 있게 기도해 줄게요. 그 여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순자 씨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었죠. 그게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순자 아주머니의 따뜻한 마음과 아이를 아끼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언니를 키울 수는 없지만 언니가 순자 아주머니 같은 분의 보살핌을 받는다면 분명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셨답니다. 현숙 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유언처럼 내 언니는 결코 버려진 것이 아니다. 엄마의 마지막 사랑으로 가장 좋은 엄마에게 맡겨진 것이다. 반드시 너희 언니를 찾아가 이 말을 전해다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니를 찾아왔습니다. 언니는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엄마의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소중한 아이입니다. 이 말을 들은 순자 씨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수의 생모가 자신을 믿고 현수를 맡긴 것이었다니. 현숙 씨의 어머니도 현수를 포기해야만 했던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자식의 행복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던 한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두 엄마. 현숙 씨의 생모와 자신. 두 사람의 모성애가 수십 년의 시공간을 넘어 이토록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순자 씨는 깊은 감동과 함께 말할 수 없는 비통함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준수 씨에 대한 배신감에 사로잡혀 있던 마음 한구석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준수 씨의 어리석음은 분명 잘못이었지만 그 역시 현수를 낳고 현수의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현수의 행복을 빌었다는 사실이 순자 씨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현숙 씨는 현수의 방문 앞으로 걸어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언니, 저는 언니를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언니가 이렇게 좋은 엄마 밑에서 자랄 수 있었던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엄마는 언니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그러니 언니도 엄마를 원망하지 말아주세요. 순자 씨는 현숙 씨의 손을 잡고 고마움과 미안함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때 굳게 닫혔던 현수의 방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퉁퉁 부은 눈으로 현수가 문간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현숙 씨와 순자 씨를 번갈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짜예요? 정말 제가 버려진 게 아니라고요? 정말 엄마가 나를 순자 엄마에게 맡긴 거라고요? 현수의 목소리는 끊어질 듯 가늘었습니다. 현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고 순자 씨는 현수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현수야, 엄마가 미안해. 말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하지만 엄마는 너를 한 번도 버린 적 없어. 엄마는 언제나 너희 엄마였단다. 준수 씨는 이 모든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죄책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숙 씨의 어머니가 그토록 애끓는 모성으로 현수를 보냈다는 사실, 그리고 순자 씨가 그 현수를 그토록 사랑으로 키워냈다는 사실에 그의 무책임했던 젊은 시절이 더욱 후회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천천히 현수와 순자 씨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현수야,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게 아빠라는 이름으로 상처만 준 것 같아 용서할 수가 없구나. 하지만 아빠는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그리고 내 친엄마도 너를 누구보다 사랑했어. 믿어주겠니? 현수는 처음으로 준수 씨의 눈을 제대로 보았습니다. 그 속에서 진심 어린 후회와 사랑을 읽은 듯 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현숙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자신과 닮은 얼굴, 자신을 걱정하고 위로해주는 진심. 현수는 결국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그 모든 혼란과 상처, 그리고 새로운 진실들이 뒤섞여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홀로 남겨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친어머니와 양어머니, 그리고 쌍둥이 자매, 그리고 아버지까지. 비록 그 과정은 아프고 힘들었지만 그녀는 이제 더 큰 사랑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가족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충격과 감동을 받아들였습니다. 철수는 처음에는 여전히 분노했지만 현수가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는 것을 보고 점차 마음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현숙 씨를 만나 진심으로 사과했고 현숙 씨 역시 철수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준수 씨의 딸 지혜는 현숙 씨가 자신의 이복 동생이 된 것에 대한 혼란스러움은 여전했지만 현숙 씨의 당당하고 지혜로운 모습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현수를 찾아가 따뜻하게 포옹했고 이제 자신들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겼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순자 씨와 준수 씨의 집은 예전처럼 다시 따뜻한 온기로 채워졌습니다. 물론 모든 상처가 한순간에 아물 수는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관계의 벽이 무너지는 데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향한 사랑과 이해, 그리고 용서의 마음으로 그 모든 과정을 기꺼이 감내하기로 했습니다. 현수는 이제 자신이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두 엄마의 사랑 속에서 가장 소중하게 지켜진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현숙 씨와 함께 돌아가신 생모의 흔적을 찾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뿌리를 찾아가는 여정이자 두 자매가 서로를 이해하고 더욱 깊이 사랑하게 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준수 씨는 자신의 어리석은 과거를 인정하고 다시 태어나는 마음으로 가족들에게 헌신했습니다. 그는 이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만 가족을 지켜낼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상처와 아픔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용서하며 끝없이 이해하고 포용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이죠. 순자 씨는 사랑하는 남편의 과거와 그 아픔을 온전히 이해하고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사랑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젊은 시절의 열정과는 또 다른 깊은 강물처럼 모든 것을 아우르는 넓고 깊은 사랑으로 무르익었습니다. 사랑과 배신, 오해와 불신, 그리고 충격적인 과거를 넘어 이들은 결국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아냈습니다. 핏줄이 아닌 마음으로 맺어진 순자 씨와 현수의 모녀 관계는 더욱 단단해졌고 준수 씨와 현숙 씨, 그리고 현수의 자매에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값진 보물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압니다. 인생의 황혼역에 찾아온 시련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자 더 큰 사랑과 행복을 향한 성장의 과정이었다는 것을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생의 드라마는 예상치 못한 반전과 깊은 깨달음으로 가득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으로 다가가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사랑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이들의 삶은 이제 새로운 장을 열어갈 것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시니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